지금 폴더폰을 쓴 지 거의 한 달이 다 됐는데 폴더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좀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왔어요. 여기. 그래서 우선 폴더폰으로 바꾸게 된 이유. 일단 저는 폴더폰으로 바꾸기 전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쓰고 있었고요. 폰에 너무 불필요한 기능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의 작은 컴퓨터만큼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도 너무 많이 허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리고 좀 답답하고 좀 기능이 덜한 그런 폰을 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옛날 전자기기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디카도 되게 많이 모으고 있고 다마고치도 되게 많고, 그런 것도 이제 폴더폰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피처폰을 쓰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되게 갖고 싶었던 폰은 롤리팝 폰이라고 있는데 그런 폰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되게 길치거든요. 그래서 구글맵이 없으면은 거의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일단 구글맵이 무조건 필요했고요. 그리고 급하게 뭔가를 검색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할 때 피처폰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스마트 폴더폰 쪽으로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발견하게 된 게 마이브 스타일 폴더 2입니다. 우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 폰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아이폰 13 프로를 썼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 제가 이렇게 항상 새끼손가락을 받쳐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휘었어요. 그에 비해서 스타일 폴더 2는 저한테는 그래도 훨씬 가볍고 크기도 작게 느껴졌어요.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그리고 무게도 얘가 훨씬 무거워요. 얘도 이렇게 열면은 물론 이게 2배가 되니까 훨씬 커지긴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잡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막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더폰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이 귀엽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귀엽기 때문에 꾸밀 때도 더 재밌어요. 뭐 이런 폰 고리를 예쁜 걸로 단다든지, 저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 쓰고 있긴 한데 케이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스크린 타임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폰으로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질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좀 버벅거린다거나,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쓰고 SNS나 그런 건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폰으로. 그리고 저는 피처폰처럼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폰을 쓰면은 오히려 너무 제약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못 견디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폰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그래도 될 건 다 된다. 전체적으로 느리고 하지만 결국에 필요한 기능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때 그런 상황에도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키패드 딸깍딸깍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다 보니까 저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전에는
그냥 얼굴 인식이 되니까 알림이 오거나 하면은 그냥 이렇게 살짝 보고 나중에 답해야겠다 하고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폴더폰을 쓰다 보니까 이 자판을 쓰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연락이 오면은 바로바로 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장점은 스타일 폴더 2에 있는 외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렇게 옆에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시간이 뜨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만보기도 있어서 오늘 얼마나 걸었나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톡이나 그런 게 오면은 그 보낸 사람의 이름이랑 이렇게 카톡 로고가 딱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애플 뮤직 그런 것도 이렇게 제목이랑 가수 이렇게 다 뜨고 그 알림 문자가 왔다거나 하면은 이름만 뜨지 내용까지는 안 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딱 알림이 왔을 때 내용까지 뜨면은 답하는 걸 까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름만 딱 뜨니까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디스플레이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저한테 좀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카메라인데요. 이게 카메라가 이게 화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좀 색감이나 그런 부분? 이게 그래도 후면 카메라는 괜찮거든요. 근데 전면 카메라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겠습니다. 전면 카메라. 후면도 한번 찍어볼게요. 후면. 네. 그리고 전면 카메라 쓸 때는 특히 좀 이게 제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후면을 찍을 때 화면은 여기 있는데 카메라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좀 각도가 애매하게 돼요. 여기를 찍으려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화면을 보려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조절을 해야 돼서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자판이 좀 귀찮아요. 뭐가 귀찮냐면 마침표라든지 쉼표 이런 특수문자를 쓸 때 이거를 눌러서 특수문자 자판까지 바꿔서 누르고 또 다시 한글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그냥 터치스크린으로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좀 별로고, 그리고 알파벳을 쓸 때 이렇게 만약에 G를 2번을 써야 된다, 연속으로 2번을 써야 된다 하면은 스페이스를 누르고 지움하고 또 G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앱에서는 방향키를 누르면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되긴 하는데 그게 대부분 앱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점은 터치스크린을 꼭 써야 될 때가 있다는 점. 이 방향키로 모든 걸 조작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면 손이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이 위에까지 가는 게 훨씬 불편해요. 그래서 안 쓰고 싶은데 터치스크린을 써야지만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이 폰이 NFC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구글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폰으로 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지갑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게 되는 폴더폰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본 폴더폰 중에 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데서 스캔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할 수 있다. 5번째 단점은 인스타나 디스코드처럼 이 폰에는 좀 헤비한 그런 앱들에 알림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알림이 안 왔는데 막상 앱에 들어가 보니까 알림이 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런 SNS는 안 쓰려는 용도였기 때문에. 지금 고양이가 노트 위에. 그리고 저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구글 맵만 쓰고 네이버 앱은 안 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시험 삼아 깔아봤는데 그리고 배터리가 풀 충전을 하고 이틀이나 하루 반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저보다 폰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더 배터리가 빨리 따르시겠지만 폴더폰을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고 추천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